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썰,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그 질문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 도움 안 받고 자기 스스로 한 5천만 원 이상 모았다 하신 분 있습니까? 5천만 원 뭐.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서 내 통장이나 계좌에 5천만 원 정도 돈이 있다. 이상. 아, 얘기해 보세요. 있을 것 같은데? 없어요? 저분 빼고 다른 분들. 호 선생님 어세요? 3천. 음, 남자들 중에 2천만 원까지 모아봤다고요? 근데 5천 모으기 힘들죠, 맞죠? 5천까지 모으는 게. 5천까지 모으는 게 정말 힘들죠. 여러분, 뭐, 밖에 나가서 일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1억 모으는 거 졸라 대단해 보이잖아, 맞죠? 1억 모으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 도움 안 받고, 내가 가진 월급 가지고, 아끼고 해가지고, 1억 모으는 거. 1억 모으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아시잖아요. 남자들이 보면, 남자들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결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유 중 하나가 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닙니까? 맞죠? 근데 우리가 돈 없으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네, 로얄님 어세요? 돈 얻고 싶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하던 대로. 맞잖아요. 그냥 뭐 특별하게 돈 낭비한 것도 없고, 뭐 어디 뭐 사업을 말아먹은 것도 없어.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다기보다는 가진 게 얼마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뭐 허송세월을 보냈다거나 아니면 정말 방탕하게 살았다거나 아니면 진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았다.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다들 열심히 살았고 뭐 대학교 졸업했고 취업시장에 뛰어들었고 그러면서 돈 벌고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소수의 몇 명을 제외하면 다 열심히 살아. 뭐 카푸어 같은 경우에도 몇 명 없어요. 웬만하면 잘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카푸어가 없어요. 다들 사회의 어떤 소시민으로서 평범하긴 하지만 그 가운데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이 없어요.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돈이 있긴 하지만 많지가 않아요. 그 남자들이 결혼을 망설이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혼 자체가 싫은 것도 좀 있긴 해요. 근데 결혼을 하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이 있어야 돼요. 결혼을 그냥 소꿉 장난하듯이 할 수 없잖아요. 물론 내가 돈이 없어도 부모님이 돈이 있으면 가능해요. 근데 부모님마저 돈이 없으면 불가능하죠. 나도 돈이 없는데 부모님마저 돈이 없으면. 여러분 주변에 결혼하신 분들 보면 남녀가 모은 돈으로 결혼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맞죠? 남녀가 모은 돈으로. 대부분 부모님이 도와주세요. 솔직히 부모님이 도와주는 걸로 결혼하는 거죠. 냉정하게. 주변에 결혼하시는 대부분이 그래요. 거의 전부 다예요. 안 그러면 좀 시작하기 힘들죠. 그러면 왜 돈이 없을까? 왜 청년들이 돈이 없을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정말 현실적인 얘기죠.
좀 그동안 제가 뼈 때리는 얘기, 명치 때리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지만 이건 그 명치 중에서도 굉장히 좀 상위 클래스 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전부가 다 해당이 되니까. 저도 포함이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예, 다 해당이 되는 거. 여기 다 청년이기 때문에 해당이 다 되는 말이에요. 거의 다 들어갈 거야, 아마. 여기 방송 보신 분들 다 들어갈 거예요. 구독자분들 다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제 방송 평균 나이대가 32세입니다. 청년이 어떻게 보면 딱 중간이죠. 그리고 제 방송 퍼센티지 따져보면 20대 후반에서 30, 한 40대까지가 거의 90% 차지해요. 그 청년, 다 청년이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그래서 이 주제에 굉장히 걸맞을 거예요. 최적화되어 있죠, 맞죠?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하면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돈이 없을까? 일단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요겁니다. 학자금 대출. 물론 학자금 대출 안 받고 부모님이 등록금 내주셔가지고 등록금 하나도 안 내고 어, 학교를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근데 제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학자금 대출을 안 받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님 입장에서 여기 등록금 내주고 자식한테 뒷바라지는 거 쉽지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대학교 다니신 분들 중에 다녔던 분들 중에 대출을 받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보통 제가 뉴스에 보니까 보통 대학생들이 평균적으로 2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학자금 대출을. 그럼 사회에 나온 순간 2천만 원의 빚이 생기는 거예요. 마이너스 2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평균적으로. 좀 심한 사람 마이너스 4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보통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 대출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비 대출도 있어요. 생활비. 요즘에 보니까 오히려 학자금 비중이 대출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게 뭐냐 하면 등록금 때문에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생활비 때문에. 대학교 들어가려면 뭐 학비도 들고 뭐 차비도 들고 뭐 식비,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대학교 회비, 책값,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리고 뭐 기숙사비, 아니면 자취하는 사람은 월세, 돈 들잖아요. 물론 알바를 해가지고 메꿀 수 있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알바 구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면 저게 다, 근데 대학생은 해야 되고 학교는 다녀야 되고 학교는 다니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것도 대출을 받는 거예요. 요즘엔 대학생들이 이 생활비 대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졸업하고 나면 평균적으로 2천만 원의 빚이 생기는 거예요.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이 있는 상태에서 졸업하는 거예요. 빚이 있는 상태에서.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취업이 되면 좋겠지만 안 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안 돼 버리면 안 돼 버리면 저 이자 계속 쌓이는 거죠. 계속. 여러분 아시겠지만 학자금 대출 받아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 그 학자금 대출 해주는 데가 거기잖아요. 한국장학재단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이자가 세요. 그렇죠. 안 되면 신불자. 오죽하면 지금 뉴스를 보니까 대학생이 이제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개인회생.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대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대학 아직 취업도 안 했는데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대요. 올해. 내년엔 더 생기겠죠. 그거 보고 참 어이가 없었어요. 아직 사회 출발조차도 안 해본 사람들인데 벌써부터 저걸 밟아서 될까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건 정말 최악이,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마지노선이잖아요. 저걸 저 어린 나이에 아직 일도 안 해봤는데 뭐 벌려놓은 것도 없는데 이 대학교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고 이 채무를 감당하기 힘드니까 대학생 신분에 저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그거 자체만으로도 대학생들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저 청년들 중에서는 대학생도 포함이 되는 거죠. 지금 많은 대학생들이 돈이 없어요. 뉴스를 통해서 최근에 보셨겠지만 지금 대학생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한 끼만 먹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한 끼. 상학기밥 먹는다거나 아니면 컵라면 한 끼만 먹고 한 끼를 때운다거나. 아니 무슨 뭐 지금 이 보릿고개 시절도 아니고 2020년 아닙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시대인데 가장 많이 먹고 체력이 많이 중요하고 혈기왕성한 시대에 가장 적게 먹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청년들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학교 다닐 때부터 대출을 받다 보니까 예, 빚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참 얘기하면서도 참 나도 뼈 때린 것 같네, 이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회에 진출 나이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 일단 남자의 경우, 군대 2년, 대학교 2년, 대학교 4년이죠. 하고 나면 보통 졸업했을 때 나이가 보통 26에서 7 아니면 28까지 되는 거죠. 이미 그냥 별 간 거 없어요. 그냥 군대 2년 갔다 오고 대학교 4년 했는데 벌써 20대 반이 꺾여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잖아. 대부분은 물론 전문대 가고 고졸로 나가 취업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가장 비율이 많은 게 이거예요. 보통 테크가 맞죠? 보통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테크가 이겁니다. 군대를 안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군대를 뺄 수는 없잖아요. 군대는 가야 되잖아. 그래서 4년하고 오면 4년하고 졸업했을 때 26, 7, 많으면 또 28. 이 왜 그러냐 하면 뭐 1년, 2년 휴학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보통 한 27 정도도 잡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졸업을 해도 27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자, 문제가 뭐냐 하면 막상 졸업해도 기업으로 바로 취업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졸업을 해도 바로 취업해서 일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요즘엔 거의 불가능해요. 다들 아실 거예요. 요즘에는 기업들이 이제 생신입을 뽑지 않습니다. 생신입이 뭐냐? 대학교 졸업하고 나온 사람들 바로 채용해서 뽑아가지 않아요. 왜냐? 요즘 기업들은 중고 신입을 원합니다. 경력자 또는 중고 신입을 원해요. 생 신입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그래서 많은 지금 취준생분들이 인턴을 해요. 인턴. 보통 인턴 기간을 요즘에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인턴 기간이 2년 정도 됩니다. 2년 정도 인턴 기간을 2년에 인턴 기간을 거쳐서 가는 이게 테크가 다 있더라고요. 인턴 해보신 분도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인턴 같은 경우에도 인턴 같은 경우에 돈이 안 돼요. 예, 돈이 안 됩니다. 정말 박봉이에요. 그냥 이제 이건 돈 벌겠다고 하기보다는 이력서에 경력 하나 더 적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인턴 이 기간이 없으면 아예 그냥 서류에서 아웃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이거 없으면 이제 안 뽑아준대요. 인턴을 무조건 해야 된대. 옛날에는 인턴 하는 사람들하고 안 하는 사람 안 했는데 지금은 인턴 안 하면 아예 서류에서 통과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리고 인턴도 1년이 아니라 보통 2년, 뭐 많으면 3년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2년 하고 나면 통상적으로 지금 요즘에 취업하는 기준, 요즘에 이제 사회 첫발 이제 기업에 채용되어 일한 나이가 뭐 한 20, 빠르면 28에서 30살 더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최소 28살. 빨리 가도. 더 늦으면 29살, 30. 요즘엔 30살에 사회 첫발 내미는 사람도 정말 많아요. 31살. 요즘에는 30살에 취업해도 늦었다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31살, 32살까지 이렇게 채용돼서 들어간 사람도 많아요. 그 전까지 인턴이나 뭐 이것저것 이제 뭐 대외경영일 하다가 늦은 나이 한 31살 많습니다. 이제는 30살 가지고 막 많다. 늦었다고 얘기하지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이제 특히 남자의 경우 이 뭐 대기업에 좀 괜찮은 기업을 들어가는 가능성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뭐 아까 저번에 얘기했던 뭐 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채용 인원도 어떻게 됩니까? 감소했죠. 지금 올해가 정말 힘든 게 대기업에서 아예 자체를 뽑지 않은 기업도 몇 군데 있고요. 뽑는다 하더라도 정기 공채가 아니라 수시 공채로 바뀌어가지고 예전처럼 많이 뽑지도 않고 딱 필요한 인원만 뽑겠다는 거죠. 그리고 경력이 없으면 안 뽑아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대기업, 중견기업 서류 통과도 못하고 그냥 올해 넘어간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요즘에 바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보통 졸업하고 나서 1년이나 2년 정도 이제 좀 기간을 거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28살에도 이제 기업에 채용이 돼서 들어가도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엄청 빠른 거예요. 요즘에는. 30살 들어가도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엄청 빠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좀 사회 진출 나이가 너무 늦다는 거. 너무. 그래서 뭐 돈을 모을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어떤 기회 자체가 안 주어지죠. 돈을 모을 만한. 빨리 이제 좀 일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돈을 모으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만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회조차가 안 주어지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보통 공무원 시험 합격 나이가 공무원 시험 합격 기간이 9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년이에요. 2년. 빠르면 2년, 늦으면 3년, 4년, 5년 이렇게 걸립니다. 더 걸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도 보통 합격 나이가 28, 9 평균 나이가 뭐 29이라고 할게요. 남자 기준으로. 물론 일찍 붙는 사람도 있어. 23살, 4살 붙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정말 소수고요. 보통은 가장 보편적인 케이스는 대학교 졸업했는데 마땅히 갈 데 없으니까 공무원 준비하는 테크가 제일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근데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손해 같은 테크죠. 어떻게 보면
왜냐? 애초에 공무원은 학력을 보지 않잖아요. 시험을 볼 때. 오로지 필기 성적과 가산점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4년제 졸업한 사람들이 요즘에 특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4년제 졸업해가지고 기업이 사람 안 붙다 보니까 마냥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고학력을 가진 사람들, 뭐 인서울권 나온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 보는 많이 들게 해요. 졸업장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강희 친구분도 마찬가지고. 장강희도 어떻게 보면 3번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공무원 시험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 시험도 돈 들잖아요. 돈 들어요. 취업 준비하는 것도 돈이 들고 공무원 시험도 돈이 들죠. 그리고 공무원 시험 아까 얘기했지만 빨리 붙어 2년, 늦으면 4년, 5년 걸릴 수도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경찰 시험 합격하는데. 그래서 뭐 여러 어떻게 보면 돈을 모은다기보다는 오히려 돈을 쓰고 있죠. 그리고 이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박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30대 1로 가정했을 때 3%만 붙고 3.3% 정도만 합격을 하고 나머지 96%는 그냥 시간만 날리는, 돈 쓰고 시간 날리는 그런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돈 모으기 힘들어요. 여러모로 돈 모으기. 자, 자 그리고 네 번째 20대 평균 중위소득이 보통 이제 평균 연봉이 얼마더라?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3천만 원이 안 될 거예요. 20대 기준으로. 20대가 206만 원입니다. 206만 원. 아, 평균 연봉이 평균 월급이에요. 200만 원 언저리에 돈을 받는 거예요. 저기서 아마 세전이겠죠? 그럼 새우 얼마겠습니까? 새우 한 183만 원. 180 한 4만 원 되겠네. 28에 이제 취업을 해서 받는 돈이 이 돈이에요. 물론 대기업 가면 이거 더 많이 받겠죠. 근데 대기업 가는 사람은요. 전체 취업자의 한 10%도 안 됩니다. 공무원이 이거보다 더 적게 받겠죠. 근데 52시간 기준으로. 물론 생산직이나 현장직은 이거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아, 그래요, 장관님? 아, 죄송합니다. 근데 저한테 미션을 주셨구나. 네, 이 돈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근데 184만 원을 어떻게 5천만 원? 5천만 원 보면 생각해 보세요. 5천만 원을 한 33살까지 모은다. 뭐 했을 때, 그럼 얼마나 저축을 해야 돼? 달에 100만 원씩 저축을 해야 돼요, 1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받는 돈이 그렇게 많이 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근데 여기서 100만 원 이렇게 저축하고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굉장히 박봉이죠. 그러니까 뭐 취업에 그러니까 뭐 대학교에 투자한 시간, 돈 대비 박봉입니다. 박봉. 근데 웃긴 게 여러분 아세요? 저축도 못 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저축도 못 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박봉 아닙니까? 206만 원.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20대도 평균 연봉을 알려면요. 중위소득을 검색합니다. 중위소득. 중위소득. 그러니까 중위소득을 검색하면 이현성님 먹으세요. 중위소득 검색하면 딱 맞아요.
중위소득이 뭐냐면 중간 라인에 걸쳐져 있는 사람들. 왜 장관님도 보셨나 보네. 뉴스에 보니까 뭐 공무원도 평균 연봉이 6,900만 원 가는데 그것도 잘못된 게 뭐냐면 장관 차관도 다 집어넣으니까 높아지는 거야. 그걸 빼야지. 왜냐하면 장차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잖아요. 뭐 7급도 장차관 될 수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사람 다 집어넣잖아요. 공무원 평균 연금에 장관, 차관, 국회의원도 공무원이거든요. 다 집어넣어요. 대통령, 국회, 뭐 국무총리, 대법관, 대법원장, 헌재소장 다 넣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죠. 우스갯소리로 어떤 말 합니까? 빚만 없어도 성공이다. 빚만 없어도 성공률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도 중위소득으로 하면 중위소득 계산하잖아요. 호 선생님. 그러면 4천만 원 초반대 나올 거예요. 4천만 원 초반대. 중위소득으로. 그러니까 중간 라인이. 그러니까 9급을 딱 정해가지고 중간을 딱 해버리면 4천만 원 나올 거예요. 그게 저 딱 맞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공무원 입직하는 사람들 90% 이상이 9급이잖아요. 9급.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 받는 돈에 비해 자, 나가는 돈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는 돈은 아까 20대 평균 저 중위소득 월급이 206만 원이라 얘기했어요. 206만 원.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받는 돈이 많이 나간다. 그럼 아까 저 184만 원 기준 잡는다면 뭐 공과급, 뭐 폰값 요즘 많이 나가죠. 뭐 전기세, 뭐 식비, 교통비, 그리고 뭐 월세 나가는 돈 많죠. 왜냐? 물론 집에서 출퇴근 하면 이게 안 나가겠지만 특히 이 5번의 기준은요.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신 분들, 지방에서 취업 때문에 지방에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서울로 와가지고 직장을 구하신 분들, 이렇게 계산해도 한 100원 넘게 깨질 거예요. 서울은 월세가 한 40에서 50만 원이니까 폰값이 보통 요즘 비싸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최신형 폰 있죠? 그 5G, 5G 요금제라면 10만 원 나올 거예요. 그 기획가 같이 포함해가지고 5G로 5G를 무제한으로 하면 12만 원 정도, 13만 원, 보자세 포함하면 13만 원 초반대까지 나올 거예요. 전기세, 겨울에 난방 많이 떼죠. 전기세, 가스비까지 하면 10만 원 넘게 나오겠죠. 식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교통비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월세. 거기다 차까지 있으면. 차, 술, 담배까지 있으면 더 나가는 거예요. 근데 또 그리고 청년들이, 요즘 청년들이 할 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들이 하는 거는 돈을 더 못 모아요. 돈 모으는 것을 포기한 사람도 많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욜로라고 하죠. 특히 20대 친구들이 또 이것도 난 이건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돈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해외여행 그렇게 자주 가고요. 돈 없다는 사람들이 스마트폰 최신형 쓰고 돈 없다는 사람들이 뭐 메이커는 다 입어요. 20대 친구들이 그래요. 20대 친구들이 돈 쪼들리는데 차는 있어야 되고 외제차 있어야 되고 여행 가야 되고 요즘에 유행하는 건 다 해봐야 되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차피 모아도 얼마 안 되는데 자 이렇게 아둥바둥 살 바에는 아둥바둥 살 바에는 그냥 쓰고 살자. 좀 지르고 살자. 아, 14V 체요. 혹시 그 존니님 아십니까? 그래서 정말 아껴 써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5천만 원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말 허리띠 쥐어 짜내가지고 아껴 써야만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대기업을 다니지 않는 이상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얼마 되지도 않고 대기업을 다니면 좀 대기업을 다닌다가 아니면 서울에서 부모님이 집을 해주신다거나 뭐 그러면 좀 낫겠지만 대부분 집이 어렵고 하면 내가 뭐 보증금 부모님 보통 보증금만 해주실 거야. 보증금 받아가지고 월세 내가 된단 말이죠. 고정지출이라고 하면 월세, 식비, 전기세, 폰값 그런 것도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그런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걸 아껴야 돼. 술, 담배 내는 거 아껴야 돼. 그게 그러니까 좀 최소한 아껴가면 써야 이제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월 200 번다고 가정했을 때. 아유, 열심히 사셨네요. 절대 저게 쉬운 게 아니에요. 8,500 모으는 것도 대단하시네요. 저게 있잖아요. 남들 하는 거 다 못 모아요. 뷰티브 가이님 아시잖아요. 저게 남들 하는 거 남들 뭐 차 산다고 나도 사고 술 마신다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다 피고 할 것 다 했으면 차도 몰아야 되잖아. 근데 차 굳이 모를 필요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요. 할 건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돈 없다면서 할 건 다 해야 되거든. 돈 없어도 맥북 있어야 되고 돈 없어도 아이폰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더 못 모은 거야 이게. 오히려 술 담배 하나 무시한다니까. 맞죠? 술 담배 하나 무시하고 차도 경차 몰면 무시하고. 남자들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뷰티뷰 강이나 카스퍼님도 아마 겪으셨을 거예요. 뭐냐면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니는 돈도 버는데 왜 연애도 안 하냐? 넌 돈도 버는데 왜 차 안 사냐? 남자 새끼가 무슨 뭐 기집애 같은 차 몰고 있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참아야 돼. 넌 남자가 술 먹자하면 왜 매번 튕기냐? 너 좀 문화생활 좀 하고 사냐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재미 운운하다가 돈 못 모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우리 나이 때 한 33살이나 4살 했을 때 5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사람보다 못 모으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 5천만 원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여자들이 알아야 되는 게 자기들도 5천만 원 못 모으면서 무슨 남자가 5천만 원 1억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 당당히 얘기하는 거야. 여자분들도 여러분들 1억은커녕 5천만 원, 거의 3천만 원도 없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남자한테는 당연히 1억 요구하고 있어. 1억이 무슨 땅 파서 나오는 줄 알아. 예, 정말 힘들어 여러분. 5천만 원 절대 쉬운 게 아니야. 1억 모으는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돈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아. 그래서 청년들이 지금 보면 30살 지났음에도 통장에 돈이 없다거나 마이너스거나 아니면 5천만 원 그냥 2천만 원, 1천만 원도 간당간당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월 300에서 4년 모아 1억이라고 계산 못 하시네요. 자, 월 300에서 4년 모으면요. 1억 5천만 더 가능합니다.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시네요. 월 300씩 1년이면 3,600이에요. 3,600 곱하기 4 하면 1억 4,400인데 요즘에 이자 아무리 좀 싸도 이자 안 나와도 2%짜리 넣어가지고 예금 돌리면 1억 5천 가능합니다. 그렇지. 214년 하면 가능하겠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금 돈 모으기 힘들다 하더라도 모으셔야 돼요. 월급이 얼마 안 되고 하고 싶은 게 많아도
좀 참으셔야 돼. 힘든 거 알고 있어요. 괴로운 거 알고 있고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견디고 참으셔야 돼요. 여러분 미래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부모님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자친구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그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야 돼. 이걸 만들거나, 이걸 만들거나, 만들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확 벌어집니다. 장담하건대. 그래서 여러분들, 박봉이라도, 내 월급이 얼마 안 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많더라도 참으셔야 돼요. 아무튼 여러분들 좀 제가 한 얘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들 좀 박봉에 힘들게 일하고, 그리고 수중에 지금 돈도 좀 후달리는 사람들 많은데, 지금부터 잘 모으시면 돼, 지금부터. 지금부터 잘 모으시고 하시면 돼요. 아무튼, 지금 청년들은 돈이 없습니다. 여자분들 자꾸 남자들 돈 없다 하지 말고, 본인도 돈이 없잖아. 좀 생각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생각 좀. 자기들도 돈도 없으면서 무슨 남자가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튼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많은 청년들은 돈이 없습니다. 그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자분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